이제 포인터 배열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이제 각자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스는 교재 431에서 432페이지 사이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이해도를 테스트할 수 있냐면 이 소스를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나오는 변수들을 다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리고 소스를 한 줄씩 따라가면서 여기 결과가 나와 있죠. 이미 따라가면서 내가 스스로 이걸 보지 않고 이 결과 값을 쓸 수 있으시면 돼요. 다만 여기 입력받는 부분이 있는데 입력은 그냥 1, 2, 3을 차례대로 입력하는 것으로 하고, 이 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려서 결과물을 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음, 방금 전에 얘기한 그림 그리면서 결과물을 내는 거를 여기서 다 같이 해볼게요. 각자 영상을 멈추시고 그림과 결과물을 내본 다음에 영상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PARY라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우리가 금방 배운 포인터 배열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3개, 각 원소의 타입은 인테저 포인터인 거죠. 요 타입이 3개 모여있는 배열인 거죠. 그리고 인테저가 마침 3개가 준비되었네요. 그럼 어떻게 할지 이미 감이 잡히시죠? 그럼 여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 B, C 있고 안에 값 있고, 그리고 P 포인터 3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 PARY 있고, 그리고 이 줄에서 PARY의 제로라는 건 타입이 뭔가요? 타입이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죠. PARY에 있는 3개의 원소는 다 이 타입이에요. 이 타입에다가 A의 주소는 타입이 역시 인테저 포인터죠. 타입이 맞아요. A의 주소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 줄에서. 그런 다음에 0, 1, 2 이렇게 돌면서 여기 PARY의 뭐는 뭐 이렇게 하는데 I는 0, 1, 2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PARY의 일단 요거는 이 별표는 조금 제껴 놓읍시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니까 PARY의 0번째, 1번째, 2번째라는 것은 요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인테저 포인터 타입. 그러면 0번째라고 할 때 생각해 봅시다. 요거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붙여요. 그거를 간접 참조라는 건 번지수를 따라가서 요거 인테저 값을 꺼내란 얘기죠. 그럼 10 나오죠. 그리고 i가 1이면 20 나오고 2면 30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0, 10, 1, 20, 2, 30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세 바퀴 돌면서는 뭘 하는지 봅시다. 스캔F를 받아요. 이 문장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쓰게 됩니다. PAR 지금 스캔F로서 A, B, C에다가 차례대로 숫자를 읽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PARY 그런데 ABC에다 숫자를 넣는데 그거를 A에 넣고 B에 넣고 C에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세트를 2번을 써야 돼요. 아니 3번을 써야 돼요. 사이즈 이게 3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PARY라는 하나의 배열에다가 ABC의 주소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포문으로 이렇게 그냥 한 벌만 써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것도 알면서 봅시다. 지금 A에 넣고 B에 넣고 C에 넣는 게 아니라 PARY를 이용해서 포르프를 돌려서 그냥 한 번에 A에도 넣고 B에도 넣고 C에도 넣고 하는 거니까 이 포르프 안에서는 ABC라는 말 대신에 PARY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입력받은 숫자를 넣어야 돼요. 변수에다가. 그러면 PARY의 I
요렇게 끝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i가 0이다. 그러면은 가리키는 건 요걸 말하는 거죠. 인테저 포인터. 그죠? 인테저 포인터고 요거는 번지수예요. 즉 번지수로 뭐의 번지수예요? a의 번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쓰는 거랑 같아요. 그럼 스캔F 할 때는 일반 변수의 주소를 넘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 변수 a의 주소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ARY I 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별표나 앰퍼센드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면은 이것이 바로 A의 주소, B의 주소, C의 주소가 차례대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다 새로 받은 상태에서 ABC가 뭐냐, 두 번째 자리에 입력받은 상태에서 ABC가 뭐냐, 세 번째 입력받고 ABC가 뭐냐 이러면서 차례대로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이 예제를 잘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림 그리고 결과 내보고 그런 다음에 타이핑까지 해서 확인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43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인데 지금 이 소스는 435페이지에 있는 소스가 있어요. 435에서 436 사이에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두 파트가 서로 나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요건 윗부분만 적어 놨는데 윗부분에서는 제목은 이거지만 실제로는 배열 포인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배열과 포인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후반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후반부에서 배열 포인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소스만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A라는 인테저 타입의 배열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배열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열의 주소인 A의 값을 받으려면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어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5개니까 해서 82, 81, 3 이렇게 하고 이거 전체의 이름이 A인 거죠. 그리고 P라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P가 A를 받았으니까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인테저 포인터니까 거기에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인테저 한 칸만큼씩 움직이죠. 그래서 P를 인테저 한 칸만큼 움직여서 P는 움직이지 않아요. 연산 결과만 받아서 그거를 간접 참조한 것을 여기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2를 넘겨주고 플러스 4면 1, 2, 3, 4 해서 3을 넘겨주고 그래서 여기 2 넘겨주고 3 넘겨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P라는 것이 포인터 값이지만 역시 인덱스 연산자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 A라는 배열 이름으로 포인터 연산을 해도 되고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터로 인덱스 연산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연산으로 역시 같은 첫 번째 값, 다섯 번째 값을 꺼내서 확인. 그리고 사이즈 오브 A 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밑에서 말하는 본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이즈 오브 A 하면 85, 40 바이트 나오는 거죠. 이런 45, 20 바이트 나오는 거죠. 20 바이트 나오고 그리고 사이즈 오브 P 하면 P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는 포인터로서 4바이트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죠. 또 가봅시다. P를 이 방향으로 이 순서대로 적용하죠. P를 먼저 뿔뿔해요. 그럼 P가 이제 더 이상 여기를 가리키지 않아요. 앞에서도 연산을 많이 했지만 이 연산을 하면서는 임시 메모리,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P의 연산 결과만 이용했을 뿐이지 P는 아직까지 계속 이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P를 다음 걸 가리키게끔 연산을 했죠. P뿔뿔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접 참조해서 요 2라는 값을 꺼내서 출력했어요. 그럼 밑에 내려와서 봅시다. 배열 이름인 A와 그럼 변수 이름인 P, 포인터 변수 이름인 P는 P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A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P로도 이렇게 A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A는 포인터 상수, P는 포인터 변수라는 거죠. 상수, 변수는 이름 그대로 값이 바뀔 수 있다, 값이 바뀔 수 없다. 즉 A는 포인터 값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포인터 값인데 그 자리만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값이에요. 왜냐하면 A라는 거는 읽었을 때 포인터 값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위치를 대표하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은 A에다가 뭐 다른 A가 어차피 포인터 값인데 뭐라고 하면서 다른 인테저 변수에 주소를 넣는다던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A는 포인터 상수예요. 그래서 다른 주소 값을 가질 수 없다. 반면에 이렇게 선언된 P는 지금은 A하고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지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변동을 시켰어요. 이런 것처럼 다른 주소값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평범한 포인터 변수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 것처럼 A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로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A라는 거의 실체는 배열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P는 그냥 단순히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저장되어 있는 4바이트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점이 있고 그 와중에 공통점은 이러하다. 둘 다 첫 원소의 주소값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인덱싱하는 연산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A와 P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같은 예제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이제 드디어 배열 포인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씩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복잡한 신텍스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필수예요. 이걸 먼저 이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놔야 합니다.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면서 암산을 하면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난 그림 그려야만 풀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는 편인가 보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림 그려서 합니다. 5, 7, 6, 2. 그 다음에 7, 8, 1, 3. 왜 이렇게 그렸죠? 왜 가로로 2줄, 세로로 4줄로 그렸죠? 여기 4라는 힌트가 있죠. 4라는 건 가로 방향으로 4칸 간 다음에는 내려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4칸 가고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칸 됐네요. 그래서 2칸, 4칸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요것이 ARY. 그 다음에 PTR은 별도의 변수로 있는 거죠. PTR은 뭘 가리키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읽으실 수 있죠. PTR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대상이. 요렇게 보라 그랬죠. 요렇게 보면 이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PTR은. 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한 포인터. 그러면 PTR을 뿔뿔한다라는 거는 이 대상 크기만큼씩 건너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TR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이거. 그래서 PTR에는 주소는 뭘 갖고 있냐 하면 5가 있는 자리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ed니까 아마 인테저 값이죠. 그러니까 원소 값을 끌어다가 보여준 것 같아요. ARY를 이 방향으로 쭉 연산하면 되죠. 먼저 요거 이렇게 ARY를 그냥 간접 참조해서
차원을 ARY는 지금 2차원이잖아요. 차원을 하나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나오죠. 576이 가로로 나오고 그걸 다시 차원을 하나 낮췄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숫자 5 나오죠. PTR도 마찬가지예요. 차원을 하나 낮추고 낮춰서 5를 꺼내줬는데 그 뒤에 얘는 이거를 했죠. ARY에는 이런 거 못하죠. ARY는 포인터 상수이기 때문에 못해요. PTR은 뿔뿔을 할 수 있어요. 그럼 PTR이 어딜 가리키나요? PTR은 이런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만큼 점프하기 때문에 7을 가리키게 되죠. 이렇게 7을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간접참조, 이중 간접참조니까 원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의 결과로는 5가 나오나요? 세로간 7이 나오나요? 다들 맞게 대답하셨죠? 5가 나오죠. 결과값을 내놓고 그 후에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를 결과값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PTR이 이걸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다음 ARY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ARY가 뭐에 대한 포인터인지를 해석해야 거기에다 플러스 연산을 하죠. 지금 PTR의 뿔뿔 연산도 PTR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뿔뿔 연산을 하는 것이죠. ARY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ARY는 2차원 배열이지만 이 2차원 배열인 ARY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PTR이랑 같아요.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Y에다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짜리를 하나 건너뛰어라. 그럼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 전체를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2번 역참조, 2번 간접참조.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ARY가 한 칸 이동했어요. 그러면 ARY가 지금 현재는 요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인데 제가 여기다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아이고, 커서가 어디 갔나요? 예, 커서 여기 있어요. ARY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RY는 이 2차원 배열을 얘기하는데 ARY 플러스 1이라는 건 한 칸 옮겨가서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이 2차원 배열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걸 의미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에 한 번 간접 참조 하면은 윗줄 전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접 참조하면 윗줄에 첫 번째 원소가 나오겠죠. 어렵죠? 예, 그렇게 해서 7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PTR 봅시다. PTR은 이제 요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좀 전이랑 같은지 다른지는 이제 해석을 해봐야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PTR을 먼저 PTR 뿔뿔을 가로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간접 참조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의 결과는 결과는 물론 다르죠. 그런데 지금 시킨 일은 여기서 시킨 일하고 여기서 시킨 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묶어줬다라는 거는 얘가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표시죠. 원래도 이거보다 이거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생략해서 이렇게 써도 이거랑 효과는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줬다고 해서 얘가 먼저 수행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후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후의 연산자가 포함된 연산식의 결과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게 요거니까 PTR에 간접 참조 2번 하면 그 자리에 있는 7이 나옵니다. 그리고 PTR은 7을 내놓은 후에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되었죠?
예, 여기까지 가서 이제 PTR이 의미 없는 영역을 가리키게 되어서 다시 이 문장을 써줬어요. 그럼 다시 PTR이 얘를 가리키게 된 상태로 놔두고 다음 문장으로 이제 계속합니다. ARY의 1이라는 거는 ARY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네 칸을 가진 1차원 배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라는 얘기죠. 그럼 가봅시다. 두 번째 ARY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인데 지금 1이니까 두 번째 원소를 지칭했어요. 이거 전체 1차원 배열을 지칭했는데 지금 ARY의 인덱싱 1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원소 중에 두 번째 원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차원을 하나 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차원을 하나 내려서 어레이라는 게 인테저 포인터였는데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 됐어요. 이렇게 차원을 하나 내려서 그럼 인테저 포인터인 ARY1 이거 전체 중에 요거를 가리키고 있겠죠. 맨 앞에 있는 거. 그거 인테저 포인터 타입인 상태에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인테저만큼만 옮겨가는 거겠죠. 인테저만큼만 옮겨가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 잡아서 간접 참조하면은 요 8, 요것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TR은 지금 다시 요걸 가리키고 있는데 PTR 플러스 1, PTR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렇게 4칸짜리니까 플러스 1 한다는 건 여기 7로 가는 거겠죠. 7을 가리키는 거겠죠. PTR이 7로 가진 않아요. 연산만 했으니까. 그래서 PTR에 아이고 지금 우리 어디 하는 거죠? 여기 하는 거죠. 네, PTR의 1번째 여기 1번째에다가 플러스 1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간접 참조하면은 8이 나와요. 다음 여기 봅시다. ARY의 플러스 1 지금 이 표현하고 동일하다라는 거는 우리 배열을 배울 때 이미 배웠죠. 그래서 ARY는 2차원 배열로서 1차원 배열 포인터인데 1차원 배열 포인터로서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하고 간접 참조 그것은 바로 인덱싱 영산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3이라는 건 지금 아까는 여기 플러스 1이어서 8 나왔는데 이제 하나 둘 셋 칸 가서 3 나오는 거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 표현식이 지금 같은 의미다라는 걸 1차원 배열 때랑 똑같이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즈 오브 어레이 어떻게 나올까요? 8칸의 인테저를 가졌으니까 8, 4, 30이 나오겠죠. 사이즈 오브 PTR은 당연히 포인터니까 그냥 4바이트 4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우리 같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각자 이 소스만 딱 보시면서 본인이 그림 그리고 그림 따라가면서 그림과 소스를 같이 따라가면서 결과되는 것을 한번 쭉 적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교재에 지금 우리가 방금 진행한 것이 435페이지의 실습 예제 9-12예요. 여기에 있는 걸 타이핑해서 결과를 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던 배열 원소수 구하기가 나왔어요. 1차원 배열에서는 배열 원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배열 전체 사이즈에서 배열 원소 사이즈를 구해서 나누기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이게 1차원 배열의 원소수 구하기였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행의 수와 열의 수를 각각 구해야 되죠. 행의 수는 전체 배열의 바이트 수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전체 배열의 바이트 수 나누기 한 행의 바이트 수 그러면은 행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고 요것은 한 행 전체의 사이즈에서 원소 하나의 사이즈를 구해서 나누면 열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예제도 지금 실습 예제 9-13으로 있는데, 이 예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444페이지 08번인데요. 과제에서는 그냥 번호만 딱 써놓으니까 제가 여기서 힌트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0에서 9까지의 정수 중에서 20개의 수를 입력받아 가장 많이 입력받은 그 뒤에 빈도수는이 아니고 숫자는, 가장 많이 입력받은 숫자는 무엇이고 빈도수는 몇 번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풀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혼자 구성을 하신 뒤에 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래요.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빈도수를 각각 저장할 대상이 지금 몇 개인가요? 수가. 대상의 수는 10개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0칸이 필요하죠. 다 그려야 되나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0번 칸에는 0이라는 숫자가 몇 번 들어왔는지, 9번 칸에는 9라는 숫자가 몇 번 들어왔는지, 어쨌든 이 배열은 빈도수를 저장하는 배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하기 쉽도록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받은 수 자체를 그냥 바로 이 배열의 이름을 ARR이라고 해봅시다. ARR의 인덱스 번호로 그냥 곧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회 입력이라고 했죠. 20회 입력 받는다고 20개짜리 배열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냥 반복해서 n이라는 변수에다가 한 번 입력받고 처리하고 또 입력받고 처리하고 이렇게 20바퀴 반복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에다가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입력받고 이 n을 바로 인덱싱 하는데 사용해서 여기 ARR의 n번째 항목에다가 뿔뿔해서 값을 올리고 그거를 20번 반복해서 여기다 횟수를 쭉 채워줍니다. 여기다가 뿔뿔해서 올리려고 하면 얘네들의 초기 값은 전부 0으로 채워놓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전부 0으로 채워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0으로 일괄적으로 초기화해서 채우는 방법은 아시죠? 선언문에서 0이라는 거 하나만 넣으면 뒤에 부분은 전부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진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최대 빈도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시 이 20회를 쭉 돌면서 여기에 숫자들을 올리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새로 반복 구조를 만들어서 0에서 9까지 10바퀴를 돌리면서 가장 큰 수를 얻어내야 되겠죠. 최대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맥스 빈도수를 변수에다가 하나 넣어 둡니다. 넣어 놓고 저거를 i는 0에서부터 9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쭉 돌리면서 i번째 숫자가 이 맥스보다 클 경우에 쭉 훑으면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데 가장 큰 숫자가 몇 개인가를 찾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수가 몇 번째 자리에 들어있느냐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죠. 인덱스에다가 초기에는 -1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럼 인덱스는 -1, 최대 빈도수는 0개 이렇게 하고 여기 그 다음부터 포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 안에서는 ARR에 i번째 있는 숫자가 빈도수겠죠. 그럼 처음에 i가 0일 때는 0이 2번 나왔다. 그러면 2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맥스보하고 어떤지 봐야 되죠. 맥스보다 클 경우에는 맥스하고 인덱스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i 값이
0인 상태에서 2라는 값을 만나서 이 max보다 지금 더 크다. 그러면은 max에다가는 이 빈도수인 2를 넣어주고 인덱스에다가는 그게 어느 자리에 있다라는 표시로 i를 넣어주고 그렇게 포문을 10바퀴를 돌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인덱스 번째 숫자가 제일 크다. 그 숫자는 몇 번 나왔다? 맥스 번 나왔다. 이렇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역시나 다른 연습 문제랑 똑같이 제가 드린 힌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제가 드린 힌트를 적용하신다고 해도 지금의 이 설명을 쭉 들으신 후에 이 설명 없이 혼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변수 이름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변수 이름 잡고 구조 잡고, 구조라는 건 반복 구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변수 잡고 구조 잡고 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